22페이지 보이시죠? 사건 번호 한번 불러주십시오. 8726이죠? 예. 8, 7. 여기 보세요. 이제 책은 다 덮으세요. 이제 책 볼 일 없어. 그거 놔두시고. 요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87262. 8726이 보면은 물건 번호 1번이죠? 1번 여기 있네. 예. 자, 요거를 자, 보시죠. 예. 제 얼굴도 좀 찍어 주십시오. 예. 왜요? 뭐 있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제 걸로 해야겠네. 자, 보시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13-87262 왼쪽 상단에 보이시죠? 사건 번호 타경. 일단 대법원 사이트에서 있는 거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오른쪽에 1번 있네. 1번. 1번 뭐죠? 물건 번호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물건 번호가 왜 나와 있죠? 보세요. 여기 다 나와 있죠? 예, 보시면 관련 물건 번호 써 있죠? 1, 2, 3, 4, 5, 6, 7, 8 어쩌고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8번 한번 눌러 볼게요. 제 얼굴은 안 비춰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만 집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보시면 다 낙찰됐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우린 1번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요거를 잠시만요. 끊었다가 할게요. 예, 이거 끊었다가.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론적인 건 대략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박사 실전경매 강의 책 내용에 있는 사례를 한 번에 다 해드린다고 그랬어요. 입찰표 쓰기 전에. 자, 보시면은 자, 볼게요. 글씨가 크지요. 왼쪽에 2013 타경 87262 옆에 보면은 물건 번호 1번이 보입니다. 물건 번호 1번이 있다라는 거는 뭐 소유자이면서 여기 보시면 소유자이면서 채무자 실명을 말씀 안 드릴게요. 이분이 김땡땡 이분이 공동 담보로 잡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우리는 1번을 낙찰을 받았는데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자, 위에서부터 한번 보지요. 이거는 이제 이 사이트는 사설 사이트예요. 사설 사이트가 뉘앙스는 좀 틀린데요. 경매 제공 정보 업체입니다. 대법원 사이트 보시면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자료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바로바로 뭐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자료라던가 등기부영량 등등 그래서 시간 단축도 하고요. 정보를 빨리 습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보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이게 번호가 8번까지 있어요. 8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건 1번이잖아요. 1번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입찰표 쓸 때 엉뚱하게 3번, 4번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 보실게요. 다 보면 인천지방법원 본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매각기일 나와 있어요. 이거 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10월 24일 월요일 10시 경매 몇 개, 10개 이렇게 나와 있죠. 뭐 10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매 10개 담당이다 하고 이제 경매 관련해서 나오는 전화번호 03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보시면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어쩌고 저쩌고 도로명 주소 하면 나오겠죠. 클릭하면 나오고 새 주소는 밑에 나와 있네요. 천지지인. 오늘 조회수는 뭐 한 명이죠. 당연히 제가 봤으니까. 물건 종별. 요게 이 경매 물건의 키 포인트입니다. 물건 종별. 다세대 빌라라고 써 있죠. 그럼 다세대 빌라인지 일단 볼까요? 사진을 밑으로 한번 내려 볼게요. 딱 보니까 뭐죠? 빌라죠? 빌라. 예, 빌라. 사진을 한번 볼게요.
자,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시네. 잠깐만요. 자, 사진 닫기. 여기다 한번 볼게요. 화면을 크게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100%로 할게요. 자, 일단 작게 사진이니까. 자, 나오죠? 뭐 천지진 사진, 뭐 1층은 피로티 구조로 돼 있네. 그렇죠? 그다음에 뭐 천지진 본건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감정평가서에서 사진을 찍은 거와 경매 정보 업체에서 또 따로 찍은 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로드뷰 보고 주소 보고 가기 전에 탁상으로 물건 볼 때 아, 요런 물건이구나. 이렇게 미리 볼 수 있겠죠. 201호 바깥에 그다음에 지적도 나와 있고 호수 나와 있고요. 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이걸 한번 닫아 볼게요. 닫아 보면 이 물건의 키포인트는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고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물건 종별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세대인 사례입니다. 예. 경매 정보지가 지금 보시면 경매 정보 업체에서 제공하는 물건 종별은 다세대 빌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경매 정보 업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니까 경매 정보 업체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로 보세요. 근데 80%에서 70% 정도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오류가 날 확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지 법원에서 나중에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손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 보시면 물건 종별 감정가 1억 1,800 나와 있죠. 대지권 나와 있고 최저가 49%까지 떨어졌고 건물 면적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매각 물건에 뭐라고 나와 있죠?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지분 경매면 토지만 아니면 건물만 이렇게 돼 있고 소유자, 채무자 이름이 있고 개시 결정 제가 절차에서 알려드렸죠. 개시 결정이 언제 된 건가 보세요. 2013년 10월 16일 날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경매 준비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에서 감정평가 명령하고 집행관 조사 명령하고 해서 시장에 나온 게 개시 결정이 2013년 10월 16일 날 해서 언제 나왔어요? 시장에 1차에 8월 25일이죠. 거의 1년 걸렸네. 그럼 이 사이에 감정평가 개시 결정하고 그 감정평가 시점하고 좀 틀리겠죠. 갭이 있으니까 시세적으로. 점유자도 틀려질 수 있어요. 이 사이에. 물론 개시 결정 때 한 게 이 이유로 준비를 하지만 1차 때 1억 1,800이었는데 떨어져서 8,200. 그 다음에 5,700. 낙찰이 8,500이 됐어요. 85888 72% 7명이 됐는데 오은정 씨가 됐습니다. 됐고 경매 절차를 알고 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귀에 썩썩 들어와야지 공부가 제대로 된 거야.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시 결정 우리 배웠죠. 예? 매각 기일이 잡혔죠. 밑에 보세요. 결정 기일이 잡히죠. 11월 3일 날 결정 기일이 잡혔고 허가 결정이 됐고 대금 지급 기한이 약 한 달 후에 잡혔죠. 그리고 대금 지급 기한이 12월 1일까지인데 납부를 11월 28일 날 하셨고 납부하고 나서 약 한 달 좀 넘었네. 배당 기일이 1월 8일 날 잡혔죠. 그 다음에 배당 종결이 그날 특별히 의의가 없어서 일부 미배 의의가 없어서 1월 8일 날 끝났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경매 절차 한 게 이런 일련의 과정이 결과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이제는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 내가 낙찰받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송달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전혀 절차를 절차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히스토리를 짜주는 겁니다. 자, 보시면 밑에 관련 사건 2014 타격 651, 668, 675, 682, 23975 중복. 여기 보시면 중복이라고 써 있죠. 위에 중복. 밑에 볼게요. 자, 강제 경매를 누가 신청했나요? 한국 렌탈. 광명 동부 새마을 금고.
중복 경매죠. 한 사건에 렌탈해서 받고 털고 나가는 거 남으면 내 거 할게. 위에서 취하면 바로 진행할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매각 물건 현황 보면은 가격 시점이 나와 있죠. 2013년 10월 23일. 예? 잘 보세요. 2013년 10월 23일이에요. 근데 오른쪽 상단 보세요. 언제 나왔어요? 8월 25일 날 나왔죠. 최초. 낙찰 언제 됐어요? 10월이죠. 2014년 10월이에요. 근데 가격 시점이 2013년 10월이야. 1년의 갭이 있다고요. 물론 이 기간 얼마나 이 뭐 물건이 가격 폭등이나 하락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강남이나 인기 아파트나 버블세븐 지역은 1년 사이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 보존 등기 나와 있죠. 말 그대로 건축 행위하고 나서 경매 최초로 보존 등기 하는 거. 그러면 이거 봐도 2013년에 2012년 정도에 뭐 지어서 2013년에 2012년 말에 완공돼서 2013년에 보존 등기 했겠구나. 그래 나와 있죠. 왼쪽에 매각 물건 현황 7층 중 2층 여기 나와 있네. 2013년 2월 20일 날 사용 승인을 했고 3월 달에 등기 올렸고 이용 상태는 주거용이다. 나와 있죠. 면적 나와 있고 건물 가격 뭐 어쩌고 나와 있습니다. 재물 포역 있고. 자, 그러면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요거 낙찰 받기 전이라고 쳤을 때 권리 분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볼게요. 너무 빠르지 않죠? 내려가는 거. 채권의 합계가 4억 900이에요. 네, 4억 900인데 취하가 될지 안 될지를 먼저 봐야겠죠. 자, 보세요. 채권액이 4억인데 광명 동부 새마을금고에서 1억 1,800, 뭐 개인근저당, 브릿지저축은행, 렌탈 어쩌고 저쩌고 있어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신 팀이 개인이 한국렌탈에서 800만 원, 그 다음에 채권 금융권에서 9천만 원. 그럼 이거 두 개 계산해 보세요. 약 1억이죠. 1억. 청구 금액만 1억인데 청구 금액만 1억이에요. 왼쪽 상단에 채권의 합계를 보시지 말고 청구 금액을 보세요. 약 1억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 볼게요. 감정 가격이 얼마죠? 1억 1,800이에요. 취하될까요? 안 될까요? 예, 공동담보 물건이 아니래도 취하될 확률이 없어요. 예, 신권 대비 꽉 다 신고를 했잖아요. 청구를. 근데 예를 들어서 임의경매가 아니고 강제경매 한 명이 개인이란 한국렌탈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했다. 취하될까요? 안 될까요? 될 확률이 있어요. 공동담보가 아니고 그냥 개별 물건이라면. 왜? 1억 1,000짜리인데 1,000만 원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임의경매는 대부분 꽉 차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강제경매는 9천 대비 상당히 소액이죠. 800. 이 800만 나왔으면 취하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제경매 물건은 처음에 보실 때 청구 금액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임의경매, 강제경매 할 때 그걸 나눈 이유예요. 왜? 기껏 낙찰받고 있는데 취하돼 버리면 골 때리잖아요. 김 빠지니까. 자, 등기부 등본 이거는 왼쪽 볼게요. 갑 1, 을 1, 을 2, 갑 4 나와 있죠? 갑구, 을구에 있는 거를 통합 등기부로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 연습을 하라고 그랬죠. 갑구, 을구에 있는 거. 자, 볼게요. 1번 소유권 보존 김땡땡. 이분이 소유자겠죠? 당연히. 아까 김땡땡 보셨고 최초 근도장 3월 25일 날 했죠. 시간 순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근저, 가압, 정경담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뭡니까? 기준 등기가. 예, 여기 나와 있네요. 답이. 그러면 얘 밑으로 뭐라고 써져 있죠? 얘를 기준으로 소멸 나와 있죠. 예, 바로 나와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 물건을 딱 봤을 때 통합 등기부를 봤다고 치면 말소 소유자 밑으로 다 소멸이네.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이 물건 들어가야 됩니까? 안 됩니까? 밑에 뭐 조 땡땡이 있건 뭐 있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제는 임차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차인 분석. 이거는 등기부에 있는 게 문제 없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없으면 소유자가 있으니까 큰 문제 없이 들어가는데 임차인이 있으면 선수인지 아닌지 그거는 등기부에 기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보시면 임차인 현황 딱 나오네요. 전입일 이땡땡 이은진 볼게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2013년 3월 25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 볼게요. 몇 월이죠? 6월 11일. 전입일만 보는 거예요. 대항력은. 확정일은 우선 변제니까 볼 것도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은진 씨 2013년 6월 11일. 둘 다 후순이네. 그러면 입찰 들어가도 돼요? 말아도 돼요? 예?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등기부에서도 인수할 게 없고 다 털어져 나가고 임차인도 100명이 있건 10,000명이 있건 의미가 없네. 여기 답이 나와 있죠. 대항력 없음. 보고도 답을 못 하는 거죠. 왜?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대항력 없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런 경매 정보 업체에서는 때로는 이런 게 오류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답을 줘요. 그러나 맹신하시면 안 돼요. 맨 밑에 면책 사유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한 사건을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자, 볼게요. 본건 현장 조사차, 요거는 현황 조사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임차인의 동생 이은옥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전부 사용한다. 보시면 임차인의 동생 이은옥이라고 그랬어요. 이은준이 언니예요, 언니. 왜 보시면 힌트가 있잖아요. 전입일이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도 똑같고요. 예. 그러니까 한 집에 한 세대에 100명이 전입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집으로 따지면 100명은 힘들고 3명이 전입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각자의 방에 다 임차인이 될 확률은 적지요. 가족일 확률의 대부분입니다. 그 힌트를 결과를 기타 사항에 친절하게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임차인 수는 2명이지만 한 세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1,500과 보증금 1,500을 얘네들이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자, 보시면 예상 배당표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낙찰가를 기준이에요. 8,500 어쩌고 저쩌고 한 거. 아까 낙찰 금액이 보이죠? 자, 이걸 보세요. 제가 설명한 거 다 나와 있어요. 매각 대금 8,500, 888. 전 경매 보증금 없고요. 경매 비용 영순위로 털어내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배당할 금액. 매각 대금에서 전 경매 보증금이 없어요. 전 경매 보증금이라는 건 재매각됐을 때 배당으로 돈이 쌓인 그 보증금인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재매각 사건이 아니어서 재매각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 경매 보증금이 당연히 없죠. 빵원. 대신에 매각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터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남는 게 8,300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건데 보세요. 주택 임차 이분이 1,500이에요. 1,500인데 인천 기타 지역이 아니고 광역시 기준을 따지면 소액 임차인이에요. 그럼 100% 받아가겠죠. 소액 임차인. 후순이지만 소액 임차인이니까 우리가 별 문제는 없겠죠. 탁상적으로 보면 명도 확인서 주면 나가겠죠. 이 돈 받으려면 써 있잖아요. 100%라고. 이거는 참고 사항입니다. 그다음 100% 1,500 받아가고 남으면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6,800 남고 새마을 금고에서 4,300 가져가면 61%. 그다음에 새마을 금고까지 가지고 나면 다음에 근저당 조땡땡 골든브릿지 다 심하에 없어요. 이은옥은 어차피 같은 가족이니까 0이죠. 임차인 신고가 됐기 때문에 빵프로라고 배당을 한 건 실질적으로는 허무인이죠. 같은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은진 이분이 소액 임차인 돈 받아가고 새마을금고에서 받아가면 이거는 배당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땡땡 빼고 원래 소유자랑 싸워야겠죠. 죽을 때까지. 여기 나오죠. 임차인 보증금 예상 배당액 이 땡땡 배당 100% 인수금액 없음 계약 소멸 전액 배당 인도명령 대상자 전액 배당.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액 배당이고 이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자예요. 이거 뭔 소리지? 딱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한 게 다 나와요. 보시면 이은진 씨는 배당 요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받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확정일은 어차피 확정일자 같은 날 동사무소에서 받은 걸로 판명이 되고요. 근데 이은옥 씨는 같은 동생인데 배당 요구할 필요 있나요? 없어요. 확정일을 왜 받아? 끼어 사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은진 씨가 배당 받고 나가는데 이은옥 씨가 나 안 나가. 나 죽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권한이 없는데도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나가야 될 사람이 안 나가니까 아까 보시면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법적으로 분류가 되는 거라고요. 자, 이은지 씨는 돈 받고 나가니까 둘 다 계약 소멸은 돼. 인수금액 없고 털고 나가니까 후순위니까 전액 배당이니까 끝. 근데 이 사람은 안 나갈 경우에는 인도명령 대상자라는 거예요. 밑에 보이죠? 빨간 글씨로 예상 배당표는 채권 금액 외 사실과 다를 수 참고용으로 사실 참고. 왜 빨간색으로 했을까요? 얘네의 배당은 기계로 돌린 거기 때문에 틀린 경우도 많아요. 예, 그래서 하는 거고요. 소유권 이전 비용 중요하죠? 자, 여기 보세요. 낙찰가의 1%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잘못 나와 있어요. 결론은 4.6%예요. 잘못 나와 있다고요. 이거 보고 갔다가 큰일 납니다.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낙찰은 8,500 얼마에 됐으니까 취득세 1%니 1%에다가 이제 등록세 없어졌잖아요. 1.1%지 그게. 858 내고 부가로 들어가는 게 교육세, 증식세, 말소, 등록세. 여기는 이제 뭐 대법원 세입 증지대.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금액 바로 깡해버리잖아요. 이래서 약 얼마야? 일시 100, 천만씩 100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보시면 자 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자 보시면 자 보시죠. 세율 한번 볼게요. 취득세 세금 한번 보면 예상배당표 말고 자 입찰가 분석표 보실게요. 입찰가 분석표 보시면 자 보시죠. 취득세 예상배당표 있나 보다. 이거 안 깨지고 잘 보이나요? 아니 보시는 분들 오른쪽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면 다행이고요. 자 보시면 우리 페이지를 취득세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89페이지. 근데 여기가 있을 텐데요. 89페이지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저도 한번 볼 테니까 89페이지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뭐 비용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전 책 안 보고 할게요. 맨 왼쪽에 뭐라고 나와 있죠? 85제곱미터 이하는 1.1%가 나와 있죠? 나와 있죠. 1.1%. 근데 오른쪽에 쭉 가다 보시면 4.6%라고 나와 있죠. 그건 뭡니까? 주택 이외예요. 왼쪽 1.1, 뭐 1.3, 2.2 뭐 이런 건 주택이고요. 오른쪽은 주택 이외입니다. 4.6%. 책 덮어 놓으세요. 예. 자, 보면은 아까 여기서 이 사이트에서 1%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권리 분석 문제 없고 임차인 분석 문제 없고 뭐 배당 다 받아가니까 문제 없네. 그러면 시세 파악만 잘해서 1억 감정가가 1억 1,800인데 진짜 1억 1,800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13년에 신축을 했고 자 보시면 대부분 이런 거 보겠죠. 전자지도 한번 볼게요. 전자지도 보시면 위치 끝내주죠. 재물포역이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본. 네? 본 써져 있고 이야 기가 막히네. 전자지적도 또 보시면 이거는 이 정보 업체에서 편의상 볼 수 있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전자지적도 좀 늦으니까 자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볼게요. 법원에 있는 거. 자 사건 번호 2014 타경 8716이 강제경매 중복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요걸 가지고 아까 만든 걸 말씀드린 거예요. 매각 물건 명세서 법원에 있는 거. 자 매각 물건 번호 1번 있죠? 1번 작성일자 나와 있고 최선순위 설정일자 매각 물건 명세서인 거 3월 25일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법원에서 명시한 겁니다. 주거 임차인 보증금 얼마에 얼마 전입신고 언제 했고 이은진 씨 배당 요구했고 위에 분은 확정일자 배당 요구 안 했고 보증금 차임 점유기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나와 있죠.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처분 가처분으로 매각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해당 사항 없음 매각 허가에 설정된 지상권 없음 비고란 뭐라고 나와 있죠? 핵심 포인트 건축물 대장에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은 다세대 주택으로 보임.
이게 뭔 소리죠?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결론이 이거예요. 매각 물권 명세서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법원 서류에서. 결론은 쓰고 있는 거는 주거용이지만 실제로 건축물 대장을 쓰면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아까 소유권 이전 비용 취득세가 4.6%입니다. 4.6%. 재산세도 또 틀려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1,000만 원 들어갈 거 얼마 들어가죠? 대략 4배 들어가는 거예요. 예. 1,000만 원이 아까 100만 원이었죠? 4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4배 들어가는데 보세요. 자, 1등이 8,588만 원이고 2등이 7,700이잖아요. 예. 이분이 만약에 500을 더 쓰면 8,000인데 1등은 좀 세게 쓰시긴 했는데 만약에 1등은 확실히 이 집이 필요해서 세게 썼고요. 2등은 낮게 썼는데 2등부터 3등까지는 막 100만 원, 200만 원 차이도 안 났어요. 예.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 예, 감정평가서에 나와 있어요. 감정평가서 누르면은 법원에서 공시된 거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자, 볼게요. 자, 요게 이렇게 봐야겠네. 자, 감정평가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8개 호니까 전반적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 의견 여기 보세요. 여기 나와 있네. 요 건축물 대장에 있는 거를 옮겨 놓은 거예요. 건축물 대장 열기가 시간이 좀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게 왜 떠 있지? 자, 잠시만요. 자, 보세요. 잘 보여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숭이동 3-1 건물명 천지지인 사용승인 2013년 2월 22일 돼 있는데 201호는 뭡니까? 사무소. 202호 사무소, 301호 사무소죠. 여기까지 취득세 4.6%입니다. 그런데 4층, 5층, 7층은 다세대 주택이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요 100%로 보실게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답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주차. 주차 때문에 그래요. 주차 때문에. 올 다세대로 해버리면요. 1대1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0.8대는 돼야 돼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주차 공간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건축자 입장에서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사무소는 주차장이 없어도 돼. 업무시설은. 무슨 소린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뺀 케이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볼 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주택이네, 권리부서상 문제없네, 신축이네, 뭐 후순위도 배당 대충 받겠네, 그렇게 들어갈 사항이 아니라는 물건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근데 신축 이런 다세대 빌라는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도 그렇고 건축 매각 물건 명세서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건축물 대장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건물 등기, 이게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 등기는 없겠죠. 별도 등기 아니니까. 감정평가서, 현황조사서, 부동산 표시 목록 한 번씩 볼게요. 보세요. 자, 요거를 좀 크게 해볼까? 예. 뭐 현황조사서 이러쿵저러쿵 나와 있죠. 예, 요거 법원에 있는 거예요.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 어쩌고 저쩌고.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냐면 공담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문건 송달래요. 우리 민소장님이랑 많이 했던 거. 이거 법원에 있는 거를 바로 뿌리치는 거거든요. 문건 송달래요. 등기필증 제출했고 감정평가 신청했고 보정했고 권리신고 배당 요구 등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정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클릭만 하나만으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그 다음에 매각 물건 현황, 등기부등본도 건물 등기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물론 입찰 당일날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죠. 집합 건물이니까 토지가 없겠죠. 뭐 이렇게 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권리신고. 우리는 사실 등기부등본 보고 다 하는 거잖아요. 권리 분석을. 근데 통합등기부에서 야 그것도 귀찮아 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한 번 더 보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개별 공시지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시세 실거래가 이런 건 서브로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이런 것도 좋잖아요. 1호선 재물포용 몇 미터, 또 관련 사이트 개발 정보, 그 다음에 이 도화동 다세대 빌라 최근 낙찰가율 몇 명 들어왔는지. 근데 이거는요, 참고용이에요. 밑에 보세요. 본사의 정보만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법원에 써있죠. 반드시 법원에 비치된 공부를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자, 요 사건의 맥락은 뭐냐면은 취득세 사례예요. 건축물 대장을 정확히 보지 않고 매각 물건 명세서 인지하지 않고 주택이라고 봤다가 사실은 오피스텔을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나중에 매각할 때도 오피스텔 다세대보다 오피스텔로 된 거는 팔기가 좀 더 힘들어요. 실제로 매각할 때. 취득세 부분도 있고 재산세 부분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번에는 뭘 할까요? 자, 2014 한번 가볼게요. 2014 19874 19874 예. 잠시만 여기서 해야겠다. 예. 이제 좀 빨리 나갈게요. 왜냐하면은 보는 법은 알려드렸잖아요. 예. 자, 19874 보시면 맞는데 잘못했나? 아, 요거구나. 5681 죄송합니다. 5681 5681 여기 있네요. 예, 이것도 아주 요 물건 보시면 빌라예요. 빌라. 요거는 제가 언제 받았더라? 하여튼 받았어요. 3명이 입찰했는데 요것도 보시면 다세대 빌라예요. 이거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건축물 대장상 문제도 없고요. 권리분석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등기부 등본 볼게요. 채권의 합계 1억 900이에요. 임의경매입니다. 채권의 합계 만땅 다 채워서 다 들어갔죠. 8,600. 취하될 확률이 일단 없습니다. 왜? 감정가가 1억 2,300이고 취하될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볼게요. 말소기준권리가 소유자가 최현주고요. 말소기준권리가 새마을금고니까 문제 없죠. 권리 분석상. 다 소멸이죠. 여기 써있네. 친절하게. 그리고 임차인 한번 볼게요. 임차인 황소영. 말소기준권리가 2013년인데 전입일이 한참 후네요. 문제 없네요. 근데 소액이네요. 이건 소액을 인지하셔야 돼. 확정일도 받아 넣고 당일날 배당 요구도 했네요. 배당 요구라는 건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신고를 한 거죠. 나 돈 받고 나가겠다고.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뭐 확정일자 다 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이 물건의 문제는 요걸 보셔야 돼요. 다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임의경매가 언제입니까? 4월 4일이죠. 2014년 4월 4일이에요. 2014년. 화면 다 보이시죠? 위를 볼게요. 이분 전입 언제 했어요? 2014년 1월 16일. 그러면 4월 4일하고 1월 16일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어요. 3개월 차이도 안 돼요. 근저당은 한참 전에 잡혔죠. 그러니까 요 근저당 보고 온 거예요. 이분이. 근저당 보고 왔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볼게요. 이미 경매 시점하고 들어온 시점 거의 비슷하잖아요. 자, 예상 배당표 보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털어 나가요? 안 털어 나가요? 1순위로. 털어 나가죠? 털어 나갑니다. 근데 경매 들어오기 직전 3개월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자, 볼게요. 황소영 이분이 2,800인데 왜 2,500 받죠? 근저당 설정일이 2013년이고 이분은 2014년에 들어왔어. 우리 배웠죠? 예? 다시 볼게요. 지금 이해가 자, 볼게요. 전입은 2014년에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 2013년이야. 2013년 기준이면은 2,500을 털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자, 근데 내가 신청한 금액이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앞에서 2,500 털어 나가니까 채권 회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100%. 79%밖에 안 돼요. 열 받지요. 경매 개시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맞잖아요.
이분도 물론 100%못 받아가요. 이거는 근저당 시점 때문에 미배당 금액이 300 생긴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에서는 2,200을 못 받아가요. 와, 이분 못 받는 것만큼 열받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 어디 있더라? 자, 볼게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잘 보이시죠? 등기소 어쩌고 막 돼 있는데, 자, 볼게요. 언제 권리 배제를 했나 볼게요. 채권자가 새마을금고 보증하고 최고가 매수인이 매각 완금을 했습니다. 대금 완납 증명을 해서 돈 냈다는 얘기죠. 완납 증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제 돈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촉탁을 신청을 하고 중구지사 하고 있는데 채권 계산서 제출을 했어요. 이제 배당기일이 잡히기 전에. 근데 10월 10일 날 채권 계산서 제출을 새마을금고에서 하면서 10월 15일 날 권리배제 신청을 했어요. 권리배제를 누구로 했을까요? 이분을 한 거예요. 이분을 한 거. 아, 이거 가장임차인 같아. 내 돈 내놔. 예? 그러니까 10월 15일 날 권리배제 신청하니까 액션을 바로 취하죠. 아까 임차인 황소영 씨가 전세 계약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계약서 제출을 안 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일 내에. 그래서 급하게 냈어요. 계약서도 제출 안 했으니까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은 진성이었는데 이렇게 액션을 취한 거예요. 취해서 이렇게 나가다가 결론은 뭐냐면은 이 사건은 뭐냐면 권리배제 신청하라는 걸 보셨는데 요건요. 이 분이 여기 현황조사서 볼게요. 결론은 점유관계 이분이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 황소영 이분이 장애자예요. 그리고 얘 볼게요. 임차인 황소영의 목적 부동산 3개를 점유하는데 임차인의 모의 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참고하고 조사함. 황소영 이분이 약간 정신이 별로 이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따님이고 모가 엄마잖아요. 법정 대리임서 다 하는데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따님 앞으로 임차인을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계약서를 제출만 못했다 뿐이지 확정일 그런 건 다 있어요. 받아놔서 이분이 법정 대리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도의 키워드는 따님이 아니고 이 어머니와 핸들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어머니하고 이 핀트가 상하면은 이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배당을 다 받고 배당을 당연히 받을지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권리 배제가 들어왔죠. 배당기를 얼마 안 남겨놓고. 그래서 그 전에 저랑 싸웠어요. 저기 되니까 나가세요. 그러니까 아니 배당 받는 건 당연히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저는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예, 저 자체도 가장 임차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사비 500 주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한 게 전세가 원래 한 9천에서 1억 되는데 갑자기 돈이 막혀가지고 원래 2천 얼마짜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방이 3개라. 근데 어떻게 해서 엮여가지고 들어간 건데 제가 얘기를 했죠. 이거 이사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 배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아니 뭔 소리야. 내가 확실히 했는데 서류 한번 주세요 해서 집에 가서 서류를 다 봤어요. 권리 배제 들어오고 나서 그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 이건 뭐예요? 보긴 뭐예요? 돈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 안 하시면은 이거 땡푼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당 배제를 안 당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다 필요한 거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새마을금고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해서 결론은 배당을 다 받고 해피하게 이분은 2,500 받고 이사비는 우리가 500은 안 드리고 합리적인 선에서 돈 드렸고 새마을금고는 진성 임차인이라는 거 인지하고 나머지 배당 금액만 받고 끝난 그런 케이스예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한 2사건을 했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뭐 간략하게 2개 사건 더 하고 이찰표 쓰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